2020년 7월 16일 목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1. 이재용, 현장 점검 쟁걸음. 이번엔 삼성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을 찾아 전장용 MLCC 전용 생산 공장을 점검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부산을 찾은 것은 최근 5G, AI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확산, 차량용 전장 부품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장용 MLCC 사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전장용 MLCC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특히 자동차의 전장화 등 관련 산업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대가 예상돼 업계의 블루오션으로 꼽힙니다. 2. 비밀번호 무단 변경에 금감원, 우리은행에 60억 원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약 6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 명은 2018년 1에서 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3. 사모펀드 저승사자 다음 주에 뜬다.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태스크포스가 사모 전문 운용사 검사 전담반이라는 명칭으로 다음 주 초 본격 출범합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를 이끌 단장급에는 금감원 자산운용 검사국 경력이 있는 외부 파견 실장급의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TF 발족 이후 문제가 발생한 펀드부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 서울시,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공급안으로 제시.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강남 대치동 소재, 음마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시유지 및 공유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한 인사는 이날 어제 개최된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됐지만 서울시는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5. 다중대표 소송 도입된 대기업 신사업 발목. SK바이오팜도 없었을 것. 대기업의 신사업 투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가 도입되면 주요 소송 대상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대기업 소속 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20년 이상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성과를 얻은 SK바이오팜 같은 기업은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정부 여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6. 금융혁신이라더니 뒤늦게 P2P 주의보. 인터넷상에서 개인들 간의 대출을 중개해주는 P2P 업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이 업체들의 부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한때 금융혁신이라고 칭찬까지 했던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P2P 업체는 투자자 중개로 역할이 한정돼 고객 보호와 관련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터지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7. 공장 관리도 원격으로. 구독 서비스 뜬다. 대형 포장 기계가 화학물질을 고속으로 주입하고 바로 포장하고 운반하는 로봇도 하루 24시간 작동합니다. 그러나 부품 수천 개로 구성된 설비는 사람이 하루 2~3번 점검을 해도 종종 고장을 일으켜 직원들을 애태웠습니다. 최근 이 공장은 실시간으로 장비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독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장에 있는 각종 기계에 통신 단말기를 부착해서 기계의 현재 상태부터 언제 고장 날지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단말기가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는 온도와 압력, 진동과 회전수 등의 미세한 변화를 수집하면 통신사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결책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8. 더 커진 비관론. 한은 성장률 -0.2% 안 될 수도.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가장 최근 전망치는 -0.2%, 이전보다 2.3%포인트나 내린 건데 이것도 하반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진정된다는 전제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접어들고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는 커녕 재유행 조짐까지 보이자 하는의 시각도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과 수출 등에서 타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에선데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문에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안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9. 부추 덕에 중 증시 달아오른다. 일각서 거품론도. 중국 경제의 V자형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돈 풀기를 등에 업고 이번 달 들어서만 중국 주가가 높게는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만 빚내서 주식 투자 흐름이 강해지는 탓에 거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강세장을 이끄는 것은 외국인 자금과 부추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동팡차이프 증권 집계에 따르면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인 북상자금 순유입액은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632억 위안, 한화 약 10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 다시 부동산과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 투기로 돈 못 벌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며 집값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6.17 대책과 70 대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11. 삼성. 대형 M&A 재추진 가능성. 사법 리스크 최대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자동차용 전장 부품 사업 현장을 챙기면서 업계에서는 수년 전 접었던 차 부품 관련 대형 M&A를 재추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17년 글로벌 1위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후 자동차용 AP인 엑시노스 오토를 출시한 데 이어 자동차용 센서 반도체, 디지털 콕핏 등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관련 부품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기의 MLCC 등 부품, 삼성 SDI의 전기차용 배터리 등 사실상 차량용 전장 부품 전반을 패키지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체인만 구축한다면 삼성의 자동차용 전장 사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12. 자동차 전장 부품 직접 챙겨. 정의선, 연합전선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전자 자동차 국가대표 간 미래차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를 10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강자인 삼성과의 협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성 역시 자동차용 전장 사업,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13. 미래차 전환의 감원 고민인데 정부 일자리 15만 개 창출.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기차 등 미래차 133만 대를 보급하는 내용의 그린 모빌리티 사업은 16일 발표된 그린 뉴딜 정책에서도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 73조 4천억 원 그린 뉴딜 예산 가운데 이 사업에만 20조 3천억 원, 약 30%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정부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등 미래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만큼 기존 자동차 공장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노사 역시 풀지 못한 고용 문제를 정부가 미래차 보급 확대로 과연 풀 수 있겠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14. 가뚜기 진라면 돌풍 거셌지만 신라면 인기는 굳건했다. 지난해 라면 시장에서도 신라면의 독주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뚜기 진라면이 가뚜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맹추격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6일 농수산식품 기업지원센터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소매시장 매출 1위는 3,328억 원을 기록한 농심 신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은 전년 대비 매출이 0.1% 감소했음에도 2위 진라면과 1,400억 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15. IPO 대여 중국 SMIC 상장 첫날 3배 폭등. 반도체 굴기 가속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 국제집적회로 SMIC가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SMIC는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를 반도체 라인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6. 돌아온 엔터주. 실적 주가 레벨업. 엔터주들이 그동안의 부진을 털어내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중국발 한한령 악재로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JYP&SM, YG 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엔터주 3인방 주가도 이달 들어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JYP, SM, YG 주가가 각각 36%, 33%, 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17. 인도의 전기버스 1,000대 공급. 테슬라 잡겠다. 인도에서 전기버스 1,000대 수출 계약건이 들어왔다. 16일 기자와 만난 국내 전기버스 강소기업인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은 인도 뉴델리 지역 운수업체인 원버스와 중형급 전기버스 102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인도 쪽에서 102대를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기버스 900여 대를 별도로 추가 수입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자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인도는 버스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까지 해주면서 10년에 걸쳐 돈을 나눠서 받는다며 전체 계약을 1,000대로 확장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18. 오디오북에 푹 빠진 MZ세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1980년에서 2000년대 생 MZ세대가 새로운 독자층으로 등장하면서 출판 유통업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오디오북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원 수준으로 4조 원대인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연평균 25%에 이르는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가능성을 본 오디오북계의 넷플릭스 스토리텔이 지난해 말 국내 상륙했고 이에 맞선 네이버가 오디오 클립을 내놨습니다. 국내 기업 윌라는 배우나 성우들이 참여해 만든 오디오북으로 인기입니다. 19. 한 지붕 두 가족 이마트 이랜드. 20년 만에 다시 맺은 인연. 이마트가 신촌에 위치한 옛 그랜드마트 입지에 새롭게 점포를 내면서 지난 2015년부터 이곳에서 복합관을 운영하는 이랜드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역시 신촌 상권에 그동안 없었던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더 많은 고객의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곳에 위치한 슈펜과 스파오 등은 전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효자 점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두 회사가 공존하게 된 만큼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 STX, 흥하해운 인수한다. STX 컨소시엄이 국내 해운업계 우위인 흥하해운을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6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흥하해운 채권단과 매각주관사 EY한영은 흥하해운의 예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STX 컨소시엄을 낙점했습니다. STX 컨소시엄은 STX와 STX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한 중국계 사모펀드 AFC 코리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수 가격은 약 1,200억 원입니다. 이번 경영권 매각은 신주 투자 유치 형태로 이뤄졌으며 향후 구조 감자 및 출자 전환 등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